예, 나눔의 집에서도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문제가 있군요.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법인 계좌가 20여 개 있었는데도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설기 기자. 네.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? 지금까지 확인된 건 총 4건입니다. 지난해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, 2013년 제일조선 학교를 위한 엽서 판매, 2014년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방문 경비 모금과 또 베트남 우물 사업입니다. 예. 장례식은 윤 당선인이 상주였고 엽서는 한 세트 5천 원에 판매했습니다. 길 할머니는 경비가 부족해서, 또 베트남 사업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곳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물을 파주기를 바란다면서 모금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한 계좌로 모금이 된 겁니까? 아니면 각각 다른 계좌로 다 모금이 된 겁니까? 이 3개의 계좌로 모금을 했는데요.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. 그래서 회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 어떤 통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의 돈을 받는 데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개인 구자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. 물론 윤 당선인 개인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까?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의 경우 윤 당선인은 상주가 통장을 만드는 관례가 있다고 했고, 정의연도 통상 다른 단체들처럼 했다며 조의금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법조계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. 조의금이다 이렇게 했다고 조의금이 되는 게, 그런 전후 사정이라는 걸 조사해 보면 거기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죠. 자, 그러니까 조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, 뭐 이런 얘기군요. 네. 자,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? 네, 길 할머니 경비 모집은 항공권 구입이 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책정이 돼 추가 활동비가 필요했다는 게 정의연의 설명인데요. 개인 모금 부분은 윤 당선인 측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의연 쪽에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도 있긴 하군요. 자, 그런데 일부 개인 계좌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것이 관례는 맞습니까? 그것도 참 모호합니다.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의연 측이 아직 전체적인 자료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. 다만 김동희 당시 정대협 사무처장 명의 계좌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8,788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, 이후 모금액을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 계좌로 이전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힌 것은 있습니다. 이나영 이사장은 오늘 수요 집회에 나와서 외부 회계 감사를 투명하게 받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다시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. 이렇게 되면 뭐 자료는 거의 다 검찰이 가져간 걸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시 말하면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윤 당선인 스스로 해명하고 또 결자 해지하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, 예, 뭐 사실 개인 계좌 문제는 정의연의 문제와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해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